쪽파는 많은 음식의 부재료로 들어가며 파김치 파전의 주재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작물이며 아주 추운 달만 제외하면 언제 심어도 좋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쪽파는 병해충이 크게 없으며 키우기도 쉬운 작물로 초보 텃밭 농부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오늘은 쪽파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쪽파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파 심는 시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쪽파는 아주 추운 달을 제외하고는 종구만 구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심어도 좋은 작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쪽파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파종을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출하하는 김장철 출하 작형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여름 쪽파의 경우 따뜻한 기온에 심고 고온다습한 기온에 성장하기 때문에 가을 쪽파에 비해 키우기가 까다롭고 병해충 피해도 큽니다. 하지만 9월까지 수확을 마무리하고 마늘이나 양파를 심기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워보고 싶다면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 쪽파의 경우 30도 물에 1시간 침종하여 심어주거나 28도 이상의 따뜻한 공간에서 한 달 정도 충분히 말려서 심게 되면 쪽파 싹이 올라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종구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파는 씨앗을 심는 작물이 아닌 종구를 심는 작물입니다. 봄에 쪽파 종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동안 쪽파를 수확하여 먹고 남은 종구를 가을에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종구가 많이 있으니 직접 구입하여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구는 5g 이상 되는 튼튼하고 상태가 좋은 것을 사용합니다. 종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독이 되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따로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입하신 종구는 소독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쪽 3분의 1 정도 자르고 남은 밑부분을 준비합니다. 수확한 종구의 경우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쪽파 종구의 줄기를 미리 자르게 되면 자른 부위에서 싹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파종할 때 줄기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종구의 위쪽 3분의 1을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고 남은 밑부분을 소독을 해주고 심어줍니다. 소독 방법은 대표적으로 식초 1000배에게 1시간 담구어 소독하는 방법과 목초액 200배에게 1시간 정도 담구어 소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 종류는 연작을 하게 되면 병해충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작을 피해 주어야 합니다. 쪽파는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거름기가 많은 토양에 잘 적응합니다. 따라서 토양의 밑거름 작업이 중요합니다. 쪽파 심기 2에서 3주 전에 완숙태비와 깻묵을 넣고 산성인 토양을 중성화하기 위해 석회를 넣고 밭을 갈아줍니다. 고자리팔이나 뿌리응애 등의 주요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목초액 200배액을 밭갈기 전에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두둑 폭은 90에서 100cm가 적당하며 두둑 간의 거리는 30cm가 적당합니다. 쪽파는 두둑 높이가 높지 않아도 되지만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나 집중성 호우가 심한 지역은 두둑 높이를 15cm까지 높여줍니다. 다음은 종구 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구는 5g 이상 튼튼한 것과 소독된 종구를 심어줍니다. 쪽파 종구는 줄 간격은 20cm, 포기 간격은 10cm가 적당합니다. 종구는 심기 전에 물을 흠뻑 주어 토양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호미를 이용하여 5cm 깊이로 파냅니다. 종구의 뿌리 부분이 아래로 하고 잘린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세워서 심어줍니다. 튼실한 큰 종구는 하나만 심어주고 작은 종구는 2개에서 3개 붙여서 심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물주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파는 산성이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앞서 토양 중성화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쪽파는 물주기 작업이 산성에 약한 작물인 쪽파 재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주기 작업으로도 어느 정도의 병해충 방제가 가능하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쪽파 물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한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웃거름 주기와 북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파 종구를 심고 잎이 3개에서 4개 나오는 시점에 칼슘액비 등으로 웃거름을 줍니다. 쪽파 생육 상태를 보고 1차 웃거름을 주고 2주 간격으로 2회 정도 웃거름을 추가로 줍니다. 웃거름을 줄 때는 웃거름이 땅에 잘 스며들도록 비 오기 전날에 주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웃거름을 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쪽파나 대파 등의 파 종류의 작물에서 흰 부분을 연백부라고 합니다. 연백부가 길수록 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백부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북주기 작업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쪽파가 자라면서 흰 줄기 부분이 위로 드러날 때마다 보이지 않게 북주기 작업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파 주요 병해로는 녹균병과 무름병, 흑반병이 있습니다. 녹균병은 월동용 쪽파의 경우 3, 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가을비가 심하게 내릴 때 발생합니다. 잎면에 황색 반점이 생기며 지속되면 흰 곰팡이가 생기는 증상이 있으며 심할 경우 말라 죽게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금지하고 발생 시 10일 간격으로 다코닐이나 리도밀, 다이세넴 45 등을 살포하며 전착제인 트라이톤을 혼용하여 살포합니다. 무름병은 뿌리는 썩고 잎은 누렇게 마르는 증상이 있으며 고온 저장 시 심하게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고자리파리 예방과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하며 저온 저장 종구를 사용합니다. 흑반병은 장마철에 심하게 발생하고 담갈색 반점이 형성되면서 확대되어 둥근 무늬의 그을음 증상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금지하고 소독된 종구를 사용하며 발생 시 다이세넴 45 안트라콜 등의 살균제를 살포합니다. 다음은 쪽파 주요 충해로는 입굴파리와 총채벌레, 고자리파리가 있습니다. 입굴파리는 어린 벌레가 잎에 들어가 잎살을 먹으면서 잎의 표면에 흰 반점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잎에 흰 줄이나 반점이 생기게 되면 파단이나 노트란 등을 전착제와 혼용하여 살포합니다. 총채벌레는 잎에 백색 반점이 생기는 증상이 있으며 방제 방법은 입굴파리와 동일합니다. 고자리파리는 1년에 4회 발생하며 땅속 5에서 15cm 깊이에서 월동하여 3월 중하순에 부화에 피해를 줍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미숙태비와 인분료 사용을 금지하고 종구 심기 전 후라단이나 쿠라텔, 모케 파라치온 잎제 등을 살포합니다. 오늘은 쪽파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